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기말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이번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괄호 3번 기말 수정 분계에 되어 있고요. 동그란 1번에 처음 나오는 게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비용 지출하는 거죠. 비용은 비용인데 선급 미리 줬다. 미리 줬다는 말은 이번 기회에 뭐 2000X1년 1월부터 2000X1년 12월까지의 기중에 한 뭐 10월 달 정도에 뭐 비용, 임차료 비용을 한 120만 원 지출했는데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1년치더라. 1년치니까 10월 달에 1년치를 지출해 버렸으니까 올해는 10, 11, 12, 3개월치 밖에 안 되죠. 그래서 3개월치는 올해 건데 나머지 9개월치는 내년 거더라. 그래서 2000X1년치는 3개월치 밖에 안 된다. 나머지 9개월치는 2000X2년 거다. 그러니까 120만원, 월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하면 1년에 120만원이죠. 월 10만원씩 치면 올해는 3개월치니까 올해는 30만원만 올해 거다. 나머지 90만원은 내년 거다. 이 90만원이 선급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는 거죠. 올해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기속된다. 그래서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내년의 비용입니다. 라는 거를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게 이제 기말 수정 분계할 때 처음 하는 겁니다. 이연이란 말은 내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연은 내년으로 넘긴다.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내년으로 넘긴다. 선급, 미리 준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산. 미리 준 비용이 미리 줬기 때문에 아직은 비용으로 되지 않고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 거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급한 비용 중에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 아니고 다음 기죠. 차기에 속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거를 선급 비용으로 계상한다.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급 비용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숫자를 좀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넓죠. 이 넓은 가슴 속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왜 저렇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제가 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구나. 내년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연되는구나. 미리 준 비용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구나. 라는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쉽게 이해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11월 1일과 12월 31일에 분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임시 매장은 3개월간, 이 3개월은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11, 12, 1, 내년 1월 말까지는 그래서 3개월이고, 임차했단 말은 매장을 빌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차했으니까 임차료가 나가겠죠. 임차료는 월세 같은 거 내는 거예요. 임차고 단기 11월 1일에 3개월분 임차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렇다면 11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1월 1일에 이런 분계를 할 겁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에 현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임차료입니다. 임차했으니까 임차료. 여기 또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바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임차료. 차변에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300만 원. 이렇게 현금을 지급할 때 분계를 하는데 12월 31일에는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 시에는 이게 올해의 진짜 비용이 맞는지 이 비용을 임차료를 지출했는데 올해 건지 내년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에 가만히 보니까 결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3개월치인데 3개월치를 11월에 지급했으니까 11월, 12월 2개월치만 올해 거구나. 나머지 한 달치 내년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이런 분계를 합니다. 전체 임차료 300만 원 중에 한 달치 100만 원, 세 달에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그래서 한 달치 100만 원짜리는 올해의 임차료가 아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임차료 비용을 대변에 써서 줄여줍니다. 임차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비용의 발생은 차변인데 비용의 감소는 또 대변 거꾸로 반대편이 감소니까 반대편 임차료고 이거는
뭐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 속한다, 올해 게 아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급 비용. 선급 비용 100만 원. 뭐 실무상으로는 선급 임차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선급 비용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1월 1일에는 임차료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임차료는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100만 원은 취소한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되면 이제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취소가 되니까 올해 임차료는 200만 원이구나 라는 거를 장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급비용, 미리 준 비용이 100만 원이 있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6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지출한 3개월치 임차료 300만 원. 중 2개월치, 11월, 12월 2개월치는 200만 원만 단기에 기술되는 비용이다. 올해 비용이 2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1개월치 100만 원, 이거는 결산 수정 분계 시 선급 비용, 다른 말로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으로 계상해서 자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에는 현금 지급한 거 300만 원 있고 이걸 임차료로 기록을 했는데 12월 31일에 가만히 보니까 임차료 중에 100만 원은 내년 거더라. 그래서 대변에 써서 감소시킨다. 이거는 선급 비용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단기 임차료는 200만 원 되는 거고요. 차기 기속부는 100만 원. 이거는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차기에 반대 분계를 해줍니다. 차기가 그 다음에 1월 달이 되면 임차료가 100만 원 임차료 전기에 지급한 거지만 이 임차료는 차기 거다. 차기 2000X 2년 거다. 그래서 임차료 차변에 써주고 이거 선급 비용을 차변에 있던 선급 비용을 대변에 써서 줄여주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 차기에 무슨 분계를 하는지 그게 관심 없으셔도 됩니다. 11월 1일과 11월 31일 이 분계는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기에 이렇게 한다. 거꾸로 반대로 써서 없애준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페이지 위에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만약에 지출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임차료, 현금 이렇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썼을 텐데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거는 지급할 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차변의 선급 비용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구나. 지급할 때 11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분계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급 비용이 자산이니까요. 그렇다면 11월 31일 날 이 선급 비용 중에 올해의 임차료는 200만 원이죠. 여기는 임차료 아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200만, 올해도 200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 중에 200만 원을 없애줍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11월 30일에 결산 분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 시 전액을 선급 비용, 자산,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 수정 분계 시 단기 기속분만큼 선급 비용을 감소시켜서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요. 지출할 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봤듯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11월 1일 날 지출할 때 선급 비용으로 미리 회계 처리 해놨다가 기말에 결산할 때 선급 비용 중에 200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고 올해의 비용이 맞다. 그래서 200만 원을 취소시켜주고 이거는 임차료다. 올해 임차료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비용으로 처리할 때가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는 좀 거꾸로 된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문제 풀 때는 이게 비용으로 처리된 건지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된 건지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임차료는 역시 이렇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왜? 임차료 200만 원밖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선급비용, 현금, 임차료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임차료는 200만 원으로 인식되고
선급 비용은 100만 원으로 인식된다는 거. 선급 비용 300에서 200을 빼니까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이 인식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비용 처리법과 동일합니다. 비용 처리법이라면 아까 봤던 61페이지 아래쪽에 있던 그게 비용 처리법이고요.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자산 처리법입니다. 뭐 처리한 방법이 거꾸로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단기 임차료 200만 원. 그리고 선급 비용 100만 원 인식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해가 좀 덜 되신다면 지금 처음 보실 때 이해하실 거는 6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비용 처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좀 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나서 본다면 이게 좀 쉬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처리법이 이해가 안 된다.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 선수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았다. 지금 안 받아도 지금 받을 게 아닌데 너무 빨리 받았어요. 부채입니다. 부채. 미리 수익을 받으면 뭔가 내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걸 부채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취한 수익 중에 받은 겁니다. 받은 수익 중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 아니고 차기에 속하는 수익. 이게 선수 수익이다. 올해 게 아니다. 내년 거를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그런 이야기죠.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 가슴에 또 와닿을 겁니다. 가슴을 이제 넓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하시고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과 10일 31일에 본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6개월간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9, 10, 11, 12, 1, 2 그렇다면 올해는 9, 10, 11, 12 넉 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달은 내년 거예요. 일단 분석을 했고요. 임대했단 말은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죠. 임대하고 단기 9월 1일에 6개월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일단 임대료, 임차료 차이 아셔야 됩니다.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는 건물주, 임대인이 받는 월세. 임차료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임차인,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예요. 돈 내는 사람이죠.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임대하고 그럼 임차료가 아니라 임대료인 겁니다. 임대료. 그래서 건물주 입장이다. 좋죠? 부럽습니다. 건물주. 우리도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건물주 입장인 거죠. 그리고 9월 1일에 6개월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6개월에 600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일단 9월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받은 분기를 해봅시다. 9월 1일 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을 때는 차변화로 들어오죠. 600만 원. 현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화로 들어온다. 대변에는 임대료 6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제 분석한 거를 이제 여기다가 써먹어야 됩니다. 보죠. 보니까 4개월치만 올해 거고 받긴 받았는데 뭐 받을 땐 좋습니다. 미리 돈 받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10월 30일 날 가만히 보니까 4개월치는 올해 건데 1월달, 2월달, 2개월치는 2개월치는 내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임대료가 아니네요. 올해 임대료가 아니니까 2달치는 차변에 써서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수익은 원래 대변 건데 차변에 써가지고 200만 원을 취소시켜 줍니다. 200만 원 임대료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거는 선수 수익이다. 선수 수익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임대료는 6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감소시켜서 400만 원이다. 라는 거죠. 나머지 200만 원은 내년 거다. 그래서 선수 수익 200만 원 기록을 하고 현금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수 수익에 대한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이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62페이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9월 1일에 제출한 6개월치 임대료 600만 원 중에 4개월치 90, 11, 12, 4개월치 400만 원만 단기에 기속되는 수익이죠. 따라서 나머지 2개월치 1월, 2월은 결산 수정 분기할 때 선수 수익으로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으로 계상해서 차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 라는 걸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받았을 때는 전액 다 600만 원 9월 1일 날 이거는 임대료다 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 중에 200만 원은 아니네. 그래서 6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차변에 수익을 써가지고 감소시키고 이 200만 원은 선수 수익이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임대료는 이 400만 원이고요. 차기 기속분 200만 원은 선수 수익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차기 반대 분계는 참고로 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이 두 개 9월 1일하고 10일, 31일의 분계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만약에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취했을 때 돈 받았을 때 600만 원 받았을 때 9월 1일 날 전액 다 부채로 처리했다. 부채로 처리했단 말은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부채를 전액 다 부채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분계당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현금 받을 때 600만 원 받은 현금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습니다. 이거를 선수 수익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채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다면 기말 결산할 때 이 부채 선수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올해의 임대료가 맞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수 수익을 차변에 400만 원 써가지고 이 부채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200만 원은 올해, 아니 400만 올해의 임대료구나, 400만 올해의 임대료구나 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수 수익 600에서 400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선수 수익은 200만 원이 남게 되고 그리고 올해 임대료는 4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봤던 분계 62페이지 아까 봤던 원래의 분계 처음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인식했었던 그 분계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단기 임대료는 400만 원으로 인식되고 선수 임대료는 200만 원으로 인식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처리했던 아까 봤던 그 분계와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결과는. 근데 과정이 다르다. 처음에 선수 수익으로 인식할 때 이렇다. 근데 이 분계도 지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아까 봤던 수익으로 임대료를 바로 인식했던 그 분계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리고 쭉 뒤에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된다. 아 그렇다면 난 천재구나. 열심히 봤다. 공부 너무 열심히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이게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다.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아까 나왔던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것부터 열심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입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어요. 부채죠. 그럼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아까 봤던 선급 비용은 미리 준 비용이다 해서 이연이었습니다. 이연. 다음 기수로 넘긴다. 그 다음에 선수 수익도 수익을 이연한 겁니다. 수익은 수익인데 다음으로 다음 해 수익이다. 그런데 지금 발생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줘야 되는데 비용으로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겁니다.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를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역시 마음을 넓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10월 1일과 12월 31일에 분기를 하시오. 10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차입하였다. 그럼 차입금이죠. 이자는 연 12%, 원금 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10월 1일 날 분기를 한번 봅시다. 10월 1일 돈을 빌린 날이죠. 빌렸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은행에 있던 100만 원을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차변의 현금.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100만 원. 1년까지는 단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입니다. 1년 넘어가면은 이게 그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12월 31일 날 보니까 이때 이자에 대한 분기를 해야 돼요. 왜?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지금 복식 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주의. 연시 2%. 시험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에 1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연이자율이 12%. 그럼 12% 곱해주고 거기다가 월수 계산을 합니다. 12개월분에 올해 10월 1일에 불렸으니까 10, 11, 12, 3개월이죠. 1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3만 원 되겠네요. 3만 원. 12% 12분의 3 하면 3만 원. 그래서 이미 발생한 이자 3만 원을 12월 말에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비용은 자변. 그래서 자변의 이자 비용 3만 원.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부채죠. 3만 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뭐 정확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10월 1일 날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고 12월 31일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된 3개월분 이자 10월부터 10, 11, 12에 대해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 날 돈 빌렸을 때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썼고요. 11월 31일 날은 이자를 인식해야 된다.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3만 원 써주고요.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써준다는 거죠. 100만 원 곱하기 12%에 12개월분의 3개월 월수 계산해가지고 3만 원. 이렇게 인식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이었고요. 다음에 미수 수익입니다. 수익은 수익인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수, 아직 받지 않았다. 미수 수익. 이거는 받아야 될 돈, 채권 같은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수익 발생, 이미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이미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역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7월 1일과 10월 31일에 분개를 하시오. 역시 마음을 넓게 이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에 거래처에 현금 100만 원을 1년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금이 돼요.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땐 대여금이죠. 빌릴 때는 차입금, 빌려줄 땐 대여금, 대여하고 연 10% 이자를 상환일에 수취하기로 확정하였다. 아직 뭐 받을 때는 안 됐는데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7월 1일부터 분개를 해봅시다. 7월 1일 현금을 대여해 줬으니까 내 손에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죠. 나갈 때는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10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이 됩니다. 역시 결산일이 되면 이게 또 올해 기록되는 게 이자가 있는지, 올해 기록되는 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7월 1일에 돈을 빌려줬고 연 이자율 10%였으니까 올해에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00만 원인데 곱하기 연 이자율 10%입니다. 10%. 월수 계산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2개월분에 올해가 몇 월이었나? 7월 1일에 빌려줬으니까 7, 8, 9, 10, 11,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12개월분 6개월. 이렇게 하면 5만 원이 되겠네요. 5만 원. 5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거죠. 수익 발생 대변. 그 대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이 이자 수익은 아직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수 수익으로 자변에 써줍니다. 미수 수익 5만 원. 자산이죠. 아직 받지 않은 자산이죠. 이렇게 결산 분개를 해주는 거죠. 우리 책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단기 대여금 발생하고 12월 31일에는 현금으로 받진 않았지만 6개월분 이자 수익 6개월분 7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이자 수익을 미수이자,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을 때는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이거는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써주고요. 12월 31일 날 결산시 때는 이자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발생은 했는데 이게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자율 10%, 100만 원에 10% 월수 계산은 12개월분에 6개월 해가지고 5만 원이 생긴다는 거죠.
계산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이게 어딨냐면 64페이지 맨 위에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이연 그러면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고 발생 그러면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다. 이거 구분하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연 그러면 바로 선자가 들어갑니다. 선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선이 이선. 발생 그러면 미자가 들어갑니다. 미발. 바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다음 중 비용과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관계 있는 것은 이연은 다음 기수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줬다, 미리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연이고요. 발생은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발생은 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 아직 주지도 않았다. 이게 그 발생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지 않은 비용, 아직 받지 않은 수익, 이게 발생입니다. 이연은 줬는데 받았는데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 이게 이연이고요. 발생은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 아직 주지 않았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이 발생과 관련된 것은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것은 그럼 선급 비용, 선수수익 찾으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64페이지 위에 메뉴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모품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는데 또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소모품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모품 사업에서 사용하는데 1년 쓰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다 소모돼 버릴 거 소모품입니다. 대표적으로 A4 용지, 볼펜, 또 메모지 같은 거 그런 거 소모품이에요. 사업에 사용되는 볼펜 등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중 사용분은 소모품비가 됩니다. 비용으로 떨어요. 그런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은 소모품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회계 처리 다 잘 쓰여요. 그래서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 그럼 소모품비로 기록하면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소모품이란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한다. 소모품은 구입할 때 구입 시 소모품으로 처리하는지 구입 시 소모품비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결산 분계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취득할 때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옵니다. 현금이 대변으로 100만 원 나가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적히는 거죠. 이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결산할 때는 소모품 100만 원 중에 사용한 게 얼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용한 게 얼마인지 또는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20만 원이다. 그렇다면 소모품 100만 원 중에 남아있는 게 20만 원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사용된 거는 얼마일까요? 사용된 80만 원 사용됐겠죠. 이 80만 원을 소모품비로 따로 분류한다는 거죠. 소모품비로. 소모품 써버렸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100만 원 중에 80만 원 없애니까 20만 원 남는 거죠. 그리고 이 80만 원은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소모품비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00만 원치 샀는데 80만 원치 썼다. 20만 원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80만 원치 썼겠네? 80만 원만큼 소모품을 감소시켜주고 이거는 썼으니까 소모품비로 따로 분류를 하겠다. 그런 거죠. 사용한 소모품은 100만 원 빼기 20만 원에서 80만 원이죠. 결산 분기로 내가 당기순이익이 80만 원 감소했다는 말은 비용이 80만 원 증가했다는 겁니다. 소모품비 80만 원, 비용이 80만 원 증가한 거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기 때문에 빼기 비용은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소모품이 80만 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익이 80만 원씩 감소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처음 볼 때는 이 분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이해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분계, 처음에 취득할 때 분계는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고 결산 때 분기 80만 원이 차변은 소모품비, 대변은 소모품, 이 분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밑에 있는 거 이해하신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이 분계, 기말 계산 분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소모품 100만원치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가 됩니다. 비용은 차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비, 비용 처리할 때 현금으로 나온 건 어쩔 수 없이 대변으로 현금 나가죠.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20만 원이다. 아, 그렇다면 소모품비로 기록된 게 1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보니까 20만 원이 소모품이 남아있더라. 그럼 80만 원 쓴 거죠. 80만 원 썼는데 20만 원이라는 소모품만 기록해주면 80만 원이 소모품비로 썼다는 건 저절로 기록이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십니다. 기말에 쓰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 20만 원. 이 소모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말에 자산이 얼마가 남아있다는 거는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걸 먼저 기록해 줍니다. 소모품 20만 원이 이만큼 남아있네. 자산은 차변에 쓰는 거니까 남아있네. 기록해 주고요. 대변에는 소모품비 20만 원. 전체 소모품비를 100만 원으로 기록했는데 20만 원은 아직 안 썼구나. 20만 원은 소모품비가 아니다. 소모품이다. 라는 의미에서 전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소모품비는 100만 원 빼기 20만 원에서 80만 원만 기록이 된 게 되는 거죠. 20만 원 줄여줬으니까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는 결과적으로 8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 소모품이 20만 원 살아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산 붕괴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증가한다. 왜? 결산 붕괴 때 비용을 20만 원 줄여줬기 때문에 수익 빼기 비용인데 비용이 이익, 당기순이익인데 비용이 20만 원 감소했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기말결산 붕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말결산 붕괴는 기억하시고 연습장에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동그라미 6번. 가수금과 가지급금. 별표 하나 쳐 있네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고, 아까 소모품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가 쳐 있죠. 가수금과 가지급금 보시면 가수금은 받은 돈입니다. 수는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은 돈인데 가짜로 받았다.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지급한 돈인데 가짜로 지급했다. 지급하긴 했는데 왜 지급했는지 잘 몰라요. 그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뭘 주고받고 했는데 이게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앞에 가짜가 붙습니다. 가짜죠, 가짜. 가짜. 가수금은 입금된 금액 중에 그 원인을 모르는 금액을 말하고, 가지급금은 원인을 모르는 지급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주로 출장,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출장입니다. 가지급금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얼마 줬다. 무조건 가지급금입니다. 시험에는 그렇습니다. 가수금 개념, 원인을 모르는 입금액이고, 거꾸로 가지급금은 원인을 모르는 지급액인데, 원인을 모를 보통예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가수금입니다. 출장 시 현금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건 무조건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추후 그 원인을 판명하여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역시 가지급금도 사용된 후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론적인 내용인데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 가슴이 와닿고 역시 이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6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5페이지 기억번에 6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기억번에 보통예금에 4만 원 입금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죠. 보통예금 4만 원 자산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자산 증가했다는 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가수금이죠. 가수금 4만 원. 일종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쓰이는 거죠. 뒤 한번 가수금 4만 원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제대로 판명됐으면 가수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대변에 있던 걸 없애려면 차변으로 옮겨 쓰면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가수금 4만 원 써주고요.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그럼 외상매출금 써줍니다. 외상매출금 4만 원.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거죠. 자산을
대변에 썼으니까 감수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가수금, 대변의 가수금 4만원, 차변의 가수금 4만원 역시 상계가 돼가지고 남는 거는 보통 예금과 외상매출금 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수금, 뭔가 원인모를 입금이 있다 그럼 가수금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그 제대로 된 계정금을 찾아서 제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D급번. 직원의 출장으로 출장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에 현금 써주고요. 현금 3만 원. 그리고 3만 원을 출장비라고 쓰면 좋겠는데 출장비라는 계정 과목은 잘 안 써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미리 돈을 지급했는데 직원이 출장 갈 때 3만 원 지급했는데 직원이 출장 가면서 갖고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몰라요. 가서 밥을 먹을지 뭐 호텔비를 쓸지 아니면 택시비로 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출장비 3만 원 중 식대 2만 원, 교통비 5천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했다. 뭐 현금으로 반납했겠죠. 현금으로 가져갔으니까 현금으로 반납했겠죠. 그러면 기록해 줍니다. 일단 차변에 써있던 가지급금은 전체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대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가지급금 3만원 전체를 다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요. 차변에는 식대 2만원, 교통비 5천원 합해가지고 그냥 여비교통비로 한꺼번에 적습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2만원 5만 5천원이니까 2만 5천원. 그리고 나머지 5천원은 반납했다고 그랬죠. 현금 반납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차변 현금 반납.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죠. 역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 대변에 써서 가지급금을 없애주고 즉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대변에 현금 3만 원 지급한 거 남고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2만 5천 원 비용 쓴 거 차변 쓴 거 남고 또 현금 반납한 거 5천 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반납한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65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말 수정 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급비용, 처음 나온 게 선급비용이었습니다. 선급비용, 비용은 이연에 관한 것이고요. 미리 준 비용이다. 그래, 자산. 미리 비용을 줬으면 기말에 결산할 때 월수 계산해가지고 올해 속하는 월이 몇 개월이지 하고 그 월에 속하는 것만 올해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내년의 비용이다. 그래서 선급비용으로 분류해준다는 거였고요. 선수 수익 역시 비슷합니다. 수익을 이연하는 건데 미리 받은 수익이 있다면 이 수익 중에 올해는 몇 개월분이고 내년에 속하는 거는 몇 개월분이다. 이걸 구분해서 내년 거다. 그걸 선수 수익으로 구분해 준다는 거였고요.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인데 발생은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 뭐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 안 한 거죠.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다. 역시 월수 계산해서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미수 수익입니다. 아직 받진 않았지만 받을 게 생겼다, 발생했다. 이게 미수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월수 계산해 가지고 미수 수익 계산해 주는 거고요. 소모품은 기억하시나요? 소모품은 취득할 때 자산으로 기록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기록할지 잘 구분해가지고 비용으로 기록한다. 그렇다면 소모품비,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소모품 이렇게 일단 기록해두고요. 기말이 되면 결산 시에 올해 사용한 게 얼마 있다. 또는 올해 미사용한 게 얼마 있다. 문제 잘 파악해가지고 소모품으로 바꿔줄 건지 아니면 소모품비를 줄여줄 건지 잘 판단해가지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수금과 가지급금. 가수금은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통장에 입금됐는데 왜 입금됐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가수금, 가지급금은 출장 갈 때. 가수금이든 가지급금이든 역시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올바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번 시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특히나 실무 시험에는 매번 나옵니다. 시험이 1년에 6번 있으면 6번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계산으로 다 해보시고 또 계산기도 돌려보시고 또 연습장에 분계도 써보시고 이렇게 해야 머리에 들어오니까요.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